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나와 있고요. 미정계에서 a를 포함한 형태입니다. 맞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뭔지 다 아시죠? 무슨 조건? 1대1 함수죠. 아직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1대1 함수입니다. 대우로 바꾸면 fx1이 fx2하고 같으면 x1은 x2하고 같다. 즉 결과가 같으면 원인이 같다. 1대1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1대1 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무엇이다?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한다 이건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단조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f'x를 구하시면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1x 마이너스 4의 2 될 건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0보다 크다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네. 0보다 크면 증가한다예요.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이 그냥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죠? 그죠? 네. 이놈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아니 마이너스 3부터군요. 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니까 마3, 마2, 마1 3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3은 마6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게 무슨 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519번. 선생님이 이렇게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 나오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해야 되고 오늘도 제가 그래서 몇 개 냈어요. 기억하고 있는가 보려고. 알겠죠? 이걸 보자마자 나는 f'x를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알겠죠? 그럼 h가 0으로 갈 때 얘가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고요. 지금 여기 이 i를 처리하라고 지금 인식을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규칙대로 다시 한번 써보시면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면서 fx가 사라지는 모습 볼 수 있죠. 여기는 hh 약분하면 여기 0 될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극한값이 확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마이너스 x제곱은 앞으로 빼고요. 맞냐? 맞아. 뭐만 남아요? h분의 fh 이것만 남죠. 맞죠? 보통 이러면 얘가 f'0이긴 한데요. 이게 f'0인 거 확인하려면 뭐 하셔야 되죠? f0이 0인 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xy 00 대입해가지고 f0이 0이다 넣으셔야 돼요.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쨌거나 얘 모양은 f'0의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f0이 0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 여기다가 마이너스 f0을 넣을 수 있어서 f'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극대극소의 위치는 뭐냐면 요거는 0 해서 2차 방식을 해줘. 네,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제곱의 합은 얼마예요? 8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524번 넘어가 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바빠 죽겠네. 말도 안 들어 이게. 모두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함수가 우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원함수가 기함수이면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우함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기함수는 홀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미분하면 전부 다 짝수차항으로 바뀌니까. 근데 도함수가 우함수라고 해서 원함수가 기함수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상수성 때문이에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밑에 이걸 좀 적으세요. f'-x는 f'x이면 f-x는 -fx 이다. 이거를 참인 명제로 착각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얘는 거짓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뭐예요? 상수항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상수항이 0이면 이게 참이 되는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참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많이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의 0 명제는 참이에요. 0 명제는 원 함수가 기함수이면 도함수는 우함수이다 이건데, 그죠? 어차피 미분하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상수, 그죠? 네, 그러니까 짝수차항밖에 안 남으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요. 지금 얘는 거짓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죠. 그치만 이게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함수는 기함수인데 상수랑 달려있는 형태, 그러니까 홀수차항과 상수항만으로 구성해 식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틀렸다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fx가 최고차항의 개수 1인 3차함수라고 했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미정계수 하나 없어진 상태로 출발하죠. 2차항의 개수 안 써도 되는 거죠. 물론 풀다 보면 0인 거 아는데요. 풀다 보면 2차항의 개수 0인 거 아는데 처음부터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놈을 미분을 해보시면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a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냐? 여기서 바로 뭘 할 수 있냐? a가 음수인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극값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해를 가져야 되죠. 애가 양수면 해를 못 가지니까. 그럼 음수구나. 이 음수니까 또 이게 또 풀이 보시면 요 a를 마이너스 루트 a 3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봐봐. 이거는 이렇게 하는 책들 많아요. a가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3 x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따위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하기 싫다고. 알았어? 하기 싫고요. 헷갈리니까. 알았니? 알았냐고. 근데 2에서 이미 극소값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함수는 우함수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뭘 가져요? 극대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와 같은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거꾸로 전개해 버리시면 이러니까 a가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아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극소값이라는 게 f2였는데요 f2가 얼마죠 지금? 8 마이너스 24 더하기 b 이런데 이게 0이어야 되죠? 그럼 b가 16인 것도 아는 거죠? 문제는 보통 극대구하라고 시키는데 극대구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럼 8 플러스 24 플러스 16 하시면 32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네. 이 문제는 조금 곱씹어볼 만한 유의미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525번으로 넘어갑니다.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 무슨 말이에요? f'3은 얼마다?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죠? f1은 0이고 f'1은 마이너스 12다 이런 뜻이죠. 여기선 써볼만 하겠다 민규야. 이제 제가 여기 1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버릴 거예요. 알겠죠? 버리고 fx를 이렇게 써버리려고요. 여기 a는 위에 a하고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버린다 그랬죠? 네. 이렇게요. 근데 c가 바로 0인 거 알겠네요. 이것 때문에 c가 바로 0인 거 알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f'x를 구해보시면 그러니까 b가 바로 마이너스 12인 걸 알겠네요. 어때요? 진짜 편리하죠? 진짜 편리하지 않아요? 그죠? 예. 남은 건 이제 f'3은 0이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f'3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0이어야 되죠? 그러면 a도 0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fx라는 놈이 그냥 이렇게 확정돼 버리거든요. 무지개 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f-1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8 더하기 24 이러니까 얼마다? 16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지금 함수의 식을 이딴 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다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편합니다. 알겠죠? 예. 아니면 이걸 못 쓰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저렇게 식을 줘가지고 일부러. 알겠죠? 예. 그냥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x는 3에서 그 값을 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거 연방 풀 때 좀 고생 좀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일도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음 531번 보겠습니다.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뭐 갖는다고 하는데 이건 함수 확정이니까 그냥 미분해 보시면 되겠죠. 미분해 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 거죠. 그래서 a가 2인 겁니다. 그죠? 극소값은 f2 구하시면 되죠. f2 구하시면 f2가 얼마냐면 계산할게요. 9 나와요. 그럼 b가 아니 마구 나와요. 미안합니다. 마구 나와요. 그럼 b가 마구란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y는 fx 위에 그래프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의 접선을 물어봤으니까 이 점을 확정해야 되죠. 그죠? 이 점은 마이너스 1, 얼마냐면 얼마죠? 얼마입니까? 9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계산해보시고 기울기는 얼마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 필요하죠? 얘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9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따라서 n의 방정식은 y는 그냥 마이너스 9x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9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a, b면 2,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81, 82 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9 9네요 9 분자가 거리가요. 알겠죠? 그래서 82d의 제곱 이놈은 얼마다? 81이다 라는 거 알겠네요. 됐죠? 네. 뭐 자잘한 계산 여러분들 하시고요. 슝슝 넘어가네요. 그 다음 게 558번인가요? 좋아요. 시간이 영어 늦으면 많이 혼나니? 응? 영어 늦으면 많이 혼나요? 안 혼나요? 자, 이거 대표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장악력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얼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나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건 접선이 0 되는 게 있고 이건 없고 차이입니다. 알겠죠? 예. 이거 넷 중에 하나죠? 넷 중에 하나죠? 근데 극소인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럼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세 가지 케이스를 봐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극소를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컴플리먼트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걸 이렇게 풀려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내기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 잘 보시면 극소는 극소만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극대 두 개는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을 세 개 가질 조건인 거죠.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은 가질 조건 구한 다음에 그거에 컴플리먼트 하시면 답 나오겠죠. 맞아요?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f'x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a입니다. 3차 방정식이고 근을 확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미정계수를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인수분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립제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알았니? 자, 여기서 극소값을 가질 조건 좀 얘기해볼까? 윤서야, 너 얘기해봐. 여기서 이미 근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 두 개 생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근 두 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얘랑 중근을 형성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얘랑 중근을 형성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2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함정 카드입니다. 알겠죠? 이걸 그냥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식을 쓰면 판별식밖에 안 쓰죠. 그럼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a가 0이 아니어야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거의 판별식 4분의 t가 지금 1 마이너스 a죠? 요게 네거티브 해야 되죠?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이면서 얘란 얘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a는 1보다 작아요. 잘 풀어놓고 이걸 답으로 쓰는 놈도 또 있어. 이게 함정 카드 이제 알겠죠? 우린 지금 뭐냐면 답이 아닌 걸 구한 거예요. 그럼 이거의 컴플리먼트가 답이니까 실제 최종 답은 무엇이냐면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답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장악력이 일단 필요해요. 4차 함수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해서 극소값을 가진 조건, 즉 컴플리먼트를 풀기 시작해도 함정 카드가 여기서 하나 발동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잘 계산해놓고 이걸 답으로 쓰는 미친도 진짜 많아요. 알겠죠?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답이 아닌 걸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컴플리먼트를 쓰셔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559번) 비슷한 문제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요놈이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나 그래프 안 그리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얘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극값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극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을 찾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극값을 3개 가질 조건을 찾으신 다음에 컴플리먼트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f'x를 구해보시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6a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고요. 얘가 2x로 이렇게 묶여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요. 그럼 어찌 해야 되겠냐? 조건이 2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는 0 2 x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죠. 동의하냐? x가 0이 되면 이렇게 중근이 형성되니까 극값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극값을 3개 가질 때 찾고 싶은데 맞니? 예. 그래서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 대입하면 성립 안 해야 되는데 0 대입하면 성립 안 하네 얘는 그냥. 그래서 얘는 함정 카드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판별식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러면 되겠죠? 맞죠? 그럼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데 우린 뭐 구할 거예요? 이거의 컴플리먼트를 답으로 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곱이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16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사회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예요. 왜 어렵다고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생들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뭐냐면 일단 2차 함수를 요 하나의 문자를 보시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의 합성함수죠. 그죠? 자,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지? 인정?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합성되는 함수인데요. 얘 치역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걸 t로 봤을 때요. 이걸 t로 봤을 때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t의 범위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t라는 놈이 어차피 어떻게 생긴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가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정의역이 지금 실수 전체가 아니고 대칭축이 x는 3이기 때문에 맞냐? 네. 2가 좀 더 가까이 있고요. 3이 좀 더 멀리 있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동의하시죠? 맞죠? 그러면 최대의 위치 여기, 최소의 위치 여기잖아요? 그래서 t의 범위 자체를 마이너스 1 맞나? 3는 마이너스 1이죠? 3이 아니죠? 여기 3이 없었니? 3이 들겠는데 5죠. 5 이거 5죠? 맞죠? 예. 그 최대는 5를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얼마예요? 3이에요? 맞아요? 최소는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다 이렇게 들고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할 때 이걸 구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합성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면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궁금해져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함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정의역도 파악을 안 하고 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거니까 예,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전혀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단순히 최대 차수 문제 2개를 결합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보통 책들이 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그만큼 이걸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범위 파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3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 하려면 미분해 하셔야겠죠. 미분하시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를 둘 다 갖는 형태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대충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고요. 뿔맛뿔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함수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저쪽이 어딘가 3까지 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실제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출발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를 찍었어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극대를 찍고 감소 하다가 여기서 극소를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증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2라는 놈이 극소이면서 최소인 건 알겠는데? 맞죠? 그럼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1과 3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맞냐? 네. 제 말 이해 가시죠? 네, 마이너스 1과 3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때 속 편하게 하려면 구간의 양 끝값인 f-1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극대국은 극소인 f2하고 마이너스 1도 잘못 끄지 않았냐? 여기가 2인데 쌤이 좀 약간 잠이 덜 깼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여기네 여기 그죠? 예, 잘못 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고요. 아이씨, 망했네. 오, 지워진다.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 세 개 보셔야 돼요. 예.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고요. 계산 제가 하지 않겠고 각각 구해보시면 12하고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8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답은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최대와 최소의 합이니까. 전에 좀 일찍 다니게. 병원 다시. 감기 왔어? 되셨죠? 네, 이거 무난한 문제고요. 565번도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또 넣었어요. 보세요. 완전 똑같잖아요, 문제? 네.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 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gx를 fx 합성했으니까 이 gx의 범위를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2차 함수고요. 이때는 gx의 구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럼 gx 표준형 고치시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예. 즉 gx라는 놈의 치역 자체가 뭐냐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x라는 걸 쓰기 싫으니까 gx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t라고 치환해보면 구하라는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t라고 보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예, 역시 미분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이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 형태로 얻어질 것 같고요. 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2차 함수 형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우측만 보면 되니까 실제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그럼 최대는 알 수가 없죠. 계속 증가해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는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니까 이건 여러 개 구할 필요 없이 뭐만 구하시면 돼요. f1만 구하시면 되고요. f1 구하셔보면 2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이거 함수가 바뀌어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스타일의 문제가.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늘 풀 수 있는데요. 뭐라고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역이다. 사실은 약간 틀린 말인데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하는 함수의 정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타당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합성함수의 결과만 추적한다고 봤을 때 제가 약간 왜곡한 문장인 이 문장으로 기억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예. 다음 570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럼 폐구간 내에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그 값을 갖는다라고 이미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랑 하나 약속하죠. 예, 무슨 약속을 할 거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범위 자체가 미분까지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다 적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건데 그럼 학교 시험에 적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죠, 당연히. 예, 적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가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계속 적분을 사용할 텐데 미분으로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하시면 f'x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f'x를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그냥 3, 요 2차는 계속만 일치시키고 x 플러스 2 이렇게 보셔도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a가 뭐 3이고 b가 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3 해결됐고 뭐 b는 0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c는 이 19로 가지고 보면 되잖아. 맞아? 맞지? 맞잖아요. 최대값의 위치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함수가 결국 이걸 다 풀리겠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마3부터죠. 구간이. 그죠? 그럼 마3하고 마2하고 0하고 2 4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f 마3도 구하고 f 마2도 구하고 f0도 구하고 f2도 구하고 물론 증가함수를 좀 따져보시면 하나 정도 좀 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예, 머리 아프니까 구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알겠죠? 마3이 c 나오고요. 얘가 c 더하기 4 나오고 얘가 c 나오고 얘가 c 더하기 2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니까 이게 19다.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미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매우 귀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문제 풀이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답만 고르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했죠? 그럼 미분하면 최고 차항의 개수 3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f'x를 바로 적어요. 그럼 f'x가 3x의 제곱 플러스 6x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부정조건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3x의 제곱. 아냐? 그 다음에 적분상수만 그냥 붙이는 거죠. 이 c는 적분상수 c입니다. 알겠죠? 예, 공교롭게도 적분상수인데 여기서 최대값 이용해서 요 c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니?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미분을 이용한 풀이나 적분을 이용한 풀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좀 간격이 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 이용했을 때 풀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향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계산하는 걸 보조도 싫어해서 예. 적분을 이용하는 풀이가 계산량이 좀 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풀 때 그냥 부정적분 마구 해서 그냥 풀겠습니다. 알겠죠? 미분을 이용해도 풀 수 있지만 그냥 빠르고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벗어난다고 저한테 뭔가 이의 제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다 배운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578번.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하나 더 있나요? 573번? 그렇군요. 573입니다. 두 점에 대하여 점 P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위를 움직일 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요, 좀 생각날 때도 되지 않았냐? 이거 보니까. 뭐? 그 파푸스의 중선정리 좀 생각날 때가 됐죠. 그러니까 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잘 그리고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거나 잘 그리고요. 여기를 그냥 P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x,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위에 점이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해보고 0, 마이너스 3으로 잡죠. 여기를 b라고 해보고 10, 마이너스 3으로 잡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a, b의 중점 자체가 지금 여기 생기잖아요. 맞아요? 여기 5, 마이너스 3이겠죠? 아니, 예. 이렇게 이은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알고 있냐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이놈이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P가 움직이면 이 값도 변하고 이 값도 변해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P가 움직이면 얘밖에 안 변해요. 얘는 고정값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 알면 되니까 훨씬 더 편안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일단 고정값 구해놓고 갑시다. PM의 길이 얼마죠? 5예요. 그럼 여기 25겠네요. 그죠? 우린 PM의 제곱의 최소값만 구한 다음에 25 더하고 2배 하시면 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M의 제곱만 보시면 아주 단순하죠. 그냥 얘와 얘 두 점 사이 거리 아니에요? 맞아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맞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x의 4제곱이고요. 3x의 제곱이고요. 10x 플러스 26인가요? 맞게 계산했나요? 네. 자, 요 PM의 제곱을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시는 거죠.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1 인수로 갔나요, 그러면? 맞니? 1 넣으면 0 되죠? 아, 참 협조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무조건 0보다 크죠?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실제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얘의 도함수는 그냥 얘로 해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곡선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죠. 맞아요? 이 말은 1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란 말입니다. 누가? PM의 길이의 제곱이에 여기다 1을 대입하세요. 얼마예요? 얼마냐? 20이냐? 20. 그럼 얘가 20이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둘이 더하면 45죠? 2배 하시면 90이라는 얘기죠? 즉 이 전체 최소값은 얼마다? 9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물론 중선정리 사용하지 않아도 답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선정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중선정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히 중선정리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게 뭐가 풀다가 막혀야 아 이런 게 있었지 할 텐데 안 와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식이 훨씬 복잡도가 높아지겠죠.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다 전개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하고 계시고 이게 명백히 중선정리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길이의 제곱의 합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나오면 그때그때 꼭 쓰셔가지고 자꾸 쓰셔야 이것도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 문제 풀 때 생각이 나고 하는 거지. 대부분 학생들이 중선정리 알아요? 그러면 고1 때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알아요? 그럼 알아요. 얘기해봐. 그러면 더듬더듬. 이게 다 뭐냐면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사용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학기만 꾸준히 사용해도요. 수능 끝날 때까지 기억나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선정리를 이용해서 연산과정을 좀 줄이는 이 풀이법이 어떤 단원을 초과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 중3 내용이잖아요. 중3 내용인데 지금 고2 과정에 또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고3 과정에 또 써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사용하시고 중선정리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선정리는 제한 삼각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중선만 있으면 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야, 직각 삼각형에 국한되어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렇게 잘 배웠으면서 왜 임의의 삼각형에 관련된 이 정리는 안 쓰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정리니까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78번으로 넘어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에 6개의 모퉁이 사각형을 잘라내고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이걸로 뚜껑이 없는 육각기둥 모양 상자를 만드는데 부피가 최대가 되는 높이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x를 가지고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x를 가지고 좀 길이를 표현하는 게 좀 불편해서요. 저 x를 제 마음대로 임의 변경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확대도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쪼개보시면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맞아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지금 120도를 쪼갠 거니까 60도, 30도 특수한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여기를 x로 잡게 되면 여기를 루트 3분의 1x, 여기 루트 3분의 2x 잡아야 되니까 졸라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x를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알겠죠? 불편하게 하려고. 그냥 미친 척하고 저와 함께 여기를 루트 3x라고 하죠. 이거 그냥 버릴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우리는 그냥 루트 3x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최대할 때 루트 3x를 구하면 되고 그럼 여기가 x가 될 거고 여기가 2x가 될 거니까 계산 자체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맞냐?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요 x는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요. 요 x랑 x 합친 거는 아무리 길어도 얘를 초과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세팅을 해보면 2x가 4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도형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0보다 커야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에서 2루트 3까지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제 부피를 x에 관한 식으로 적어보죠. 민너비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민너비는 어딜 구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여기가 얼마 정육각형이니까 요거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4루트 3 마이너스 2x입니까? 맞아요? 네. 왜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정삼각형 6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 마이너스 2x인 정삼각형의 넓이의 6배를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네. 6 곱하기 4분의 루트 3 하고 4루트 3 마이너스 2x에 제곱하시면 지금 뭐 나온 거예요? 민넓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조립한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이 높이가 되죠. 네. 여기다가 루트 3x를 곱하시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여기 루트 3 곱하시면 어차피 3이죠? 그죠? 네. 4분의 3이고 6 곱하는 거니까 얘를 2분의 9x라고 빼도 되겠죠? 맞냐? 그 다음에 여기 4 계산을 잘못했나? 맞게 한 것 같은데? 2로 묶어내요 그냥. 알겠죠? 네,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죠? 네.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지금 계속 똑같은 식입니다. 맞죠? 똑같은 식이에요. 왜냐면 상수항 붙인 상태로 계속 미분하면 불편하니까 좀 앞으로 덜어내고 얘만 가지고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편의상 얘를 fx 이렇게 잡는다 이 말이죠. fx를 전개해보시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12x다. 이렇게 3차 함수 얻어질 것 같고요. 동의합니까? 네. 미분해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루트 3x 플러스 1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루트 3분의 6 하나는 루트 3분의 2인 거죠. 그러니 안 그러니?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루트 3분의 2고 여기는 루트 3분의 6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니까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 구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2일 때죠? 그죠? 이때가 어차피 이거 지금 우리가 정한 구간이 뭐예요? 개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극대값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극대이면서 최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를 풀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최대가 되는 x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변수를 바꿨기 때문에 루트 3x 구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가 되게 하는 루트 3x는 얼마나 보시면 돼요? 일단 루트 3배 하시면 되니까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 중에서요. 변수를 이 문제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에서 얘가 시킨 대로 변수를 잡으면 굉장히 계산이 불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하는 느낌이고 저는 좀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서 변수를 제가 그냥 임의로 변경해 버렸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풀이도 좀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를 x로 잡는 게 편리하지 여기를 x로 잡는 건 절대 편리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이렇게 하면 B는 다 정리한 것 같네요.